사상 최고 지지은 총선 사전투표율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치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90%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불안한 여론조사 같은 게 나오니까, 또는 역대급 총선 사전투표율이 나오니까 이게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걸 한번 반박 한번 해볼게요. 자, 총선 투표율 한번 보겠습니다. 31.3%. 요거 작두탄 김민석 기다가 6시 반 이후에 인터뷰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논리는 뭐냐면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높았는데 졌지 않냐,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총선 때 사전투표율이 역대로 높았다. 31.3%. 그래서 지금 양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남 민심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오만하고 부도덕한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심판 의지가 얼마나 큰지 증명하는 것이다. 평론가들이 이런 거예요.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전투표가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대선 때 윤석열이 이겼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지표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연령별 적극 투표 의향 21대 총선 때 여론조사에 나왔던 겁니다. 22대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거죠. 20대 18세에서 29세가 투표장에 좀 덜 나오겠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거는 이제 여론조사 전국 1000명 해가지고요. 10대 20대 합쳐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를 갖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제 주위에는 20대들이 투표장 더 나가고 싶어합니다. 네, 근데 21대 총선에서 보면은 70대 이상이 그 투표할 의향으로는 90% 나오는데 실제로는 78%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투표율에서는 많이 낮아진다는 점 좀 주목해봐야 돼요. 결정적으로 이거 안 봐야 돼요. 4.10 총선 지역별 사전투표율. 지금 호남 쪽이 제일 높았잖아요. 대구 경북 쪽이 제일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사전투표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보수도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인 거잖아요. 저거는 전남 대구 이 비교 투표율이 41.2, 25.6이에요. 근데 저게 그 지역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같이 끼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민주 진보 쪽이 훨씬 많이 나왔다는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이 모든 후보들은 사전투표에서 다 투표를 하라라고 할 정도로 사전투표 막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한동훈이 밀어붙여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패턴을 무시할 수가 없게 네.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22대 총선 투표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 저는 몇 주 전부터 예상을 해왔습니다. 71 정도 될 것이다라고요. 네.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대선 때 77이었고요. 지금 71 나오면 6%가 비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나온 결과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승민 한 말이 있죠. 지금 국민의힘의 사실상 다음 당대표로 예상이 되는 사람. 또 윤석열 심판론과 연결될까 걱정이다.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연결됐다는 뜻이죠. 지금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은 차기 당권 때문에 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국민의힘의 소위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3명 기자회견을 합니다. 요건 이제 호떡집 불난 거지 지금. 그러니까 난리 났더라고요. 주말에 굳이 강원도에서까지 올라온 권성동 아니 보수가 많이 참여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이 높았으면 저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본인들도 아는 거지? 본인들도 아는 거죠. 잠깐만 있어. 권성동 왜 뒤에 베개 파네? 이게 뭐야 이거? 야, 권성동 뭐라고 그랬냐 한번 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극단주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오직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표정을 보세요. 아니 극단주의 세력이 하는 말이 안 들리네. 그 안동건 시성동이 형 이러면 돼?
이게 골 때리는 건 그런 거야. 얘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본인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죠. 윤석열 심판의 물결이 도도하기 때문에 다른 이슈는 아무것도 안 먹히고 있다고.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아무리 흔들어봐야 안 먹히더라. 그런 관점에서 나경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정부와 여당을 질책하고 싶어하는 그 심정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책한다고 앞으로 이 정부가 잘할 것이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에 질책하셔서 국회가 야당이 180석 야당이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저희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서 이제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야 지금. 바보야. 그러니까 저 목소리는 국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기 지지층한테 이러다가 탄핵당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 3명 다가 지금 낙선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런데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사실 진심이 헛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지. 여러분 질책한다고 이 정부가 잘할 것 같습니까? 내가 많이 딱 한 번 더 봐, 한 번 더 봐. 딱 많이 거기에서 얼른 말을 걷어들이잖아. 자기가. 그러니까요. 한 번 더 틀어주세요 나경원 발언.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들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네. 넘어갈게요. 예. 아싸 오당나베. 자, 어쨌건 이런 상황들이에요. 국민의힘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민주 진보나 일반 중도에 계시는 분들이 투표 안 했을 거라고 또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네. 우리는 한 표라도 더 투표하라고 권장을 드리는 거지만 윤석열 심판 여론이라는 건 너무 점잖은 얘기예요. 저거 그냥 끌어내려라는 민심이란 말이에요. 그 민심인데 자기 지지층들 중에 30%가 윤석열 찍은 걸 후회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저번에 그 KBS 간 여론조사예요. 그게 중구 성동을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윤석열 찍었던 사람 중에 70%만 국민의 후보를 찍더라라는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매일 뺨 맞는 기분으로 2년을 지냈으니까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들 중에 30%는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투표장에 나오시라. 안 그러면 윤석열 탄핵당해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진짜로? 나가야겠네요.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게 나와가지고 하면 우리가 지나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윤석열이 싫은 분들 중에 투표 안 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만약에 그런 분 계시다 그러면 그런 분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한테 우리가 강제 합병당했을 때 거기에 화내지 않고 그냥 살았던 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에 죄를 짓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부역하신 거예요, 결국은. 자, 투표 안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국민 70%가 남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69%가 투표를 안 했다고 해요. 매일 뺨 맞았던 분들이 그냥 뺨 맞고 나서도 나 뺨 맞아도 돼 하고 계실 겁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영섭님 이번에는 4월 10일 본투표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하십시오.